네, 지금부터는 보육의 질과 보육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에서 자녀가 양육되는 것과 보육시설에서 양육되는 것, 이 두 가지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가 집에서 부모님에 의해서 자라나는 것, 보육시설에서 자라나는 것, 어떤 부분이 아동에게 더 많이 도움이 될까? 또는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육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육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인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대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원래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두 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도움 또는 형제자매의 도움으로 아이가 자라나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요새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어린이집 생활을 했었는지, 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언제부터 내가 외부 사회와 그 사회 속에서 보육 또는 교육이라는 것을 받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먼저 가기 전에 미술학원이라는 것을 먼저 다녔던 것 같아요. 미술학원을 다녔었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보라 미술학원에 갔었던 그 가방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 어린이집도 분명히 갔어요. 어린이집 생활도 했었었고, 그때는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잘할 때는 없었던 것 같고, 어, 그 보라 미술학원을 다녔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다녔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명확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에서 그 초등학교에 함께 있는 병설 유치원에 다녔던 기억이 명확하게 있고요. 또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재롱잔치 같은 걸 했던 기억이 저한테 남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둘째이고 또 막내이다 보니까 좀 언니보다는 더 빠르게 그런 그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을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경험들을 생각을 해보면 미술학원에서 그 선생님하고 함께 지내는데 제가 선생님의 눈치를 좀 봤던 기억도 있고요. 유치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불화도 있었던 기억도 나고, 친구와 싸움을 했던 기억, 그리고 선생님에게 굉장히 잘 보이고 싶었던 욕구를 가졌던 기억, 뭐 이런 것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때는 이제 엄마는 일을 하시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그 유치원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를 그 유치원에 보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사회에서는 분명히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 영유아 시기의 교육 또는 보육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강조가 되고 있고 널리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맡길 수밖에 없는 영유아를 어떤 기관에 보내고 본인들이 일터를 가야 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사회적인 변화들이 계속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가정과 가족 중심의 육아라는 부분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현대 사회에 들어서는 핵가족화, 그리고 여성의 사회 참여라는 것이 증대가 되었고, 또 가정과 일터가 분리되는 것들도 경험이 되고 있고, 가정의 파괴 또한 경험이 되고 있고요. 또 다문화라든지 또는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기러기 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굉장히 다양한 가족들이 출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조기 교육에 대한 부분들의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부모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보다는 좀 해이된 부분들도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점차 이 보육과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개인과 가족의 일이 아니라 사회 중심, 그리고 기관 중심의
보육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육아, 공동의 육아라고 하는 부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유아가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하루에 많은 시간을 부모가 아닌 양육 전문가, 즉 보육교사와 지낸다는 것,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결국 이렇게 보육의 사회화 그리고 공동육아라고 했을 때는 우리 집, 우리 부모님에 의해 손에서 아이가 자라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보육 교사와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영유아가 돌보아지는 이 돌봄은 가정에서 부모와 부모님에 의해서 받는 또는 가족에 의해서 돌봄을 받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부터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매일 아침 일정 시간에 부모를 비롯한 형제 자매 그리고 가족과 잠자고 놀고 밥 먹고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을 하죠, 집에서는. 그리고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어떤 원에 갔을 때는 규모가 큰 어린이집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집 또는 자기의 방보다 더 큰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훨씬 더 큰 부분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엄마를 대신해서 선생님과 나 이렇게 단둘이만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비슷한 나이 또래의 친구들, 영유아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거죠. 나누어 받으면서 하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보다는 어린이집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고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지켜지는 어떤 룰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집에서와는 다른 어떤 질감, 색깔, 냄새를 풍기는 어떤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자신만의 리듬에 따라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고 어떤 그런 계획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나 단둘이 이렇게 지내는 것, 부모님과 나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래의 아이들 여러 명이 있고 그리고 선생님 한 명의 관심을 받고 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활동과 또 식사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집보다는 어떤 규칙성이라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잠을 어린이집에서는 낮잠이라는 것을 자게 되잖아요. 그런데 낮잠을 자고 일어난 다음 낮잠을 깬 뒤의 생활은 더욱더 집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는 잠에서 깬 다음에 아이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조금 짜증을 내거나 또는 좀 꿈뻑꿈뻑 하면서 맨 처음에 잘 움직이지 않죠. 그리고 그 컨디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서 엄마 옆에 붙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징징거릴 수도 있고 그러다가 혼날 수도 있고 또 엄마가 아이를 달래주기 위해서 바깥 나들이를 나가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 날마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고 나면 아이들은 자신의 잠자리를 정리하고 화장실을 한번 다녀오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계획되어진 예정된 오후 활동에 아이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특별 활동이라고 하면서 이 반에 가기도 하고 형님 반에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 반 저 반 다니기도 하고 다른 반 영유아들을 만나고 또 담임 선생님이 아닌 다른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죠. 그러면서 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친구들에 따라서 한 명, 두 명 집에 가는 아이들도 생기고 아이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언제 나는 가게 될까? 뭐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저녁을 먹고
그곳에서 보육을 더 받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의 집과는 아주 다른 경험을 하게 되면서 영유아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보육교사는 이러한 생활을 함께 하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냐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린이집에서의 돌봄이 가정에서 부모님과 돌봄을 받는 것과 굉장히 다르고 리듬과 어떤 계획성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짧게 어떤 아이는 길게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그러한 돌봄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보육교사가 해야 될 생각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과연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그 보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주안점을 두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영유아가 이 과정에서 즐겁고 안전하면서 배움이 많을 수 있도록 하자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때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하루의 내용을 도대체 영유아와 어떻게 하루를 보낼 것인가, 또 이러한 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또 1년이 되는데 이 시간을 우리가 이 긴 시간을 아이를 어떻게 돌보아 주어야 할 것인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재미있어야 되고 흥미를 느껴야 되고 또 다치면 안 되니까 안전하게 보호가 되어야 되고 또 교사도 번아웃 또 힘이 들 들도록 하려면 교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하고 어떻게 환경을 구성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가 정해진 이 지역사회 그리고 이 환경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으로 우리가 개선시킬 것인가, 또 국가가 요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반영할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좋은 보육이란 무엇일까? 좋은 보육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 도대체 좋은 보육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결국 보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우는 일이다 라고 하는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는 영유아들의 요구, 그리고 부모의 요구, 그리고 사회의 요구라고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요구, 이 세 가지를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다면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그리고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이 돌봄 행위 자체를 우리가 보육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보육은 영유아를 국가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또 국민적인 합의가 요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국가 정책적인 측면 보육 정책적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영유아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 단어에 대한 것 바로 애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영유아기의 애착 형성 그리고 보육의 그 질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보육이라는 것은 결국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양육자의 돌봄 행위라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그 돌봄 행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주체 영유아와 그들을 살펴주는 주 양육자 이 둘 사이의 어떤 끈끈한 관계 그것을 우리가 애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애착의 종류 중에서도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나타났죠.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연구와 임상 결과 영유아가 자기를 돌보아주는 어른 주 양육자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건 그 이후의 삶과 또 정신적인 건강과 분명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대하는 대우나 인정 그리고 신뢰감 이것은 어린 시절 자신을 돌보아준 주요 애착 인물, 즉 누군가와 이 애착을 경험하였느냐, 그것을 경험한 대로 타인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투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아기에 안정된 애착을 형성했다라고 평가되는 아이들은 더 커서 유아가 되어서 어려운 과제 를 분명히 수행해야 될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포기하거나 짜증내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보다 의욕적으로 도전하는 경향들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났고 그 어머니 또는 주용, 양육자의 지도에 훨씬 더 순응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이들은 다른 그렇지 않았던 영아들보다 훨씬 더 또래와 사이가 더 좋았고 자율성을 지니고 있었고 더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재미를 더 추구하고 즐겁게 논 반면 불안정하고 회피적인 애착을 형성한 분류의 그 영아들은 다른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에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그러니까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이후의 삶에 영아 또는 유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양육자에 대한 심리적인 부정 또는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일반 사람들에게 이것이 일반화될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았어. 안정된 애착이 대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렇게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친구들은 타인과 잘 지내지 못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포기가 빨랐고 피해자 입장을 청하는 경우들이 많았어.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후가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해서 이 아동의 삶이 보다 더 좋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까지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안정된 애착 형성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 영유아를 돌보는 양육자가 영유아의 요구에 일관성 있게 그리고 빨리 즉각적으로 그리고 따뜻하게 반응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아이가 지금 필요한 것들 이상을 채우는 관심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 때 아이가 심리적인 부재,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따뜻함이나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결핍되어 있는 것을 심리적 부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부정적인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정된 애착을 형성을 하여서 아이의 그 이후의 삶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 양육자가 자녀의 요구에 또는 영유아의 요구에 일관성 있고 즉각적이고 따뜻하게 반응할 때 이것이 안정된 애착이라는 것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사회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아이들이 양육 전문가 또는 보육 전문가들과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고 영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요구에 양육자 또는 양육 전문가인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유아의 요구에 세심하고 따뜻하게 반응하고 발달 수준에 맞는 적절한 자극을 주는 양육 전문가가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보살펴주고 할 때 이 아이들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따라서 보육은 단순히 깨끗한 기저귀 그리고 배부른 음식을 제공하는 것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이상의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유아기 애착 형성과 보육의 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의 행동과 인지, 사회 정서 발달을 예측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육의 질이 높을수록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학업 준비도가 높고 문제 행동이 적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아동건강 인간발달연구소의 얼리 차일드 케어 리서치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아를 돌보는 그 연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보육의 질이 높을수록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학업 준비도가 높고 문제 행동이 적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우리가 보육 과정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 2줄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 수준 이에서 보편적인 그 보육 과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보육 과정의 특성과 원리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안정애착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보육의 질이 이걸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과제를 하나 내드리면요. 보육 과정에 대한 그 보육 과정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3줄 이내로 정리하시는 부분을 제가 오늘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보육 과정이란 무엇인지 개념 정의를 해보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